그러면 다양한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업 사업계획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주요 포인트는 첫 번째, 경쟁 점포가 어떤 메뉴를 구성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결정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트렌드에 적합하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와 같은 업종의 프랜차이즈의 현황과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문적인 조리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끌기 위한 독특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아이템에 적합한 상권 및 입지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인 코스 요리 전문점을 준비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배경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로 1인을 위한 레스토랑이 없기 때문에 1인 식당을 생각을 하면서 사업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싶었다. 그리고 이들의 비전과 경영 철학은 친환경, 위생 청결, 고객 만족이 있습니다. 아이템에 대한 개요는 1인 가구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1인 코스 요리, 그리고 사업 목적은 1인 외식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1인의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코스 요리 제공.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아이템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형태로 이렇게 간략하게 기업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종에 맞게끔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 조직에 맞게끔 요리부와 마케팅, 관리부, 고객관리부를 나눠서 조직을 구성하고, 우리의 핵심 역량은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고급 식자재와 저렴한 가격, 젊은 패기와 열정, 그리고 유기농 채소와 한우를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핵심 역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팀원의 역량은 우리의 업종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창업자가 있다면 모 대학의 석사를 졸업하고 호텔 외식조리학과 출신이면서 땡땡 레스토랑에 10년 이상 근무를 하였고 한식, 양식, 중식에 대한 다양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맡은 업무는 CEO, 요리, 메뉴 개발이 있다. 나머지 팀원들도 각자의 다양한 업무에 맞게끔 이렇게 경력들을 나열해 주는 것이 우리 기업 개요를 작성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유 네트워크를 작성할 때는 지인을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재료를 구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학과 동기, 선후배를 통해서 고급 인력을 고용할 수가 있다. 전문 인력을 통해서 꾸준한 메뉴 개발을 할 수가 있다. 또 SNS를 통해서 마케팅 비용 절감 및 입소문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통해서 창업 초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현황과 전망은 1인 코스 요리에 맞게끔 1인 가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시장 현황에 대한 이런 통계 자료와 그래프를 삽입하고 그에 적합한 분석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라고 하면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이른바 혼밥족도 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식이 혼자서 식사를 당당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해 혼밥족을 겨냥한 1인 메뉴를 출시하거나 혼자서 먹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시장 전망을 하면 우리의 업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를 분석할 때는 우리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들을 2군데에서 3군데를 나열하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가격, 주요 특징들을 나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의 서비스와 모 레스토랑, 어떤 김밥이나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비교했을 때 주요 특징과 평균 가격, 장점, 단점들을 표로 나열하는 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체계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내용 및 특징은 창업 아이템의 내용은 1인 고객만을 위한 양식 코스 제공이다라고 해서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징과 장점은 1인 맞춤 코스 요리 제공, 분위기 조성, 가격 다운, 특히 이렇게 PPT로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은 장황한 글보다는 그림이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구조는 서비스 절차나 순서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주문에서부터 결제까지의 서비스 절차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열해 주는 것이 아마도 보기에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어떻게 되느냐? 국내 유일의 1인 코스 전문점 고급 식자재를 사용, 1인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제품 경쟁력은 유기농 식자재와 고급 한우를 사용하고 가격 경쟁력은 프랜차이즈 호텔 코스 요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서비스 경쟁력은 주문 즉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고객의 기호에 맞게 조리 가능하다. 유통 경쟁력은 소자본으로 고급 레스토랑이 창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은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스왓 분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스왓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업의 내부 환경에 대한 강점과 약점 요인,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인데 기회 요인에 대한 예를 들자면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청년 사업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 지원이 많아지고 있다.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혼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기고 있다. 약점 같은 경우에는 경쟁업체가 많이 있다. 브랜드가 많다. 퓨전 음식이 많다. 그리고 1인 식당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증가한다는 등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험 요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요인을 조절해서 이렇게 표의 형태로 스왓 분석을 하면 충분합니다. 이제 레스토랑의 STP 전략 중 시장 세분화에 대해 살펴보면 20, 30대 1인 남녀로 대상을 하겠다. 부산 지역 오피스가 대학생,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 중에서 우리의 최초의 타겟 시장은 음식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20대. 돈이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은 구매자를 타겟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포지셔닝은 다른 레스토랑에 비해서 가격을 중저가로 하겠다. 그리고 훨씬 더 맛있다라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심어줄 것이다 라는 포지셔닝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마케팅 믹스 전략은 제품의 경우 다른 프랜차이즈와 레스토랑보다는 다양한 코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혼자서 먹을 수 있도록 1인에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제품 전략이고 가격 전략은 저가격의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유통의 경우 직접 판매, 대학로 근처에 개업하고 도축점을 이용해서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유통 전략이다. 그리고 다양한 판촉 전략의 경우 지루하지 않게 조리 모습을 항상 오픈하여 보여주도록 하고 쿠폰을 활용하고 다양한 SNS 활용해서 고객들을 모으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판매 촉진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마케팅 믹스 전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단계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뉘어서 1단계에는 사업 추진 및 인력 구성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다. 2단계, 세부 시장 조사와 인력 풀 구성은 2018년 2월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메뉴 개발과 가격 설정은 2018년 3월에 할 것이다. 이렇게 추진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작성해 주시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계획은 목표별로 해서 이렇게 간트 차트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재무계획은 우리가 점포 창업을 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을 표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 임대에 대한 비용, 주방 시설을 구입하는 비용, 인테리어 비용, 기타 소모품 등을 더했더니 6천만 원 정도가 창업 비용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 자금 2천만 원, 금융차입 1,500, 정부 지원 500,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만 원을 통해서 총 6천만 원을 조달하겠다라고 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는 크게 매출에 대한 부분과 매출 원가, 판관비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일평균 매출, 월 매출이 어느 정도이고 그에 따른 매출 원가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업에 필요한 판관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금액과 비율을 계산하시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는 우리가 언제 인력을 고용할 것이냐, 창업 첫 해에는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매출이 안정된 시점에 직영점을 운영해서 인력을 고용하겠다.
그리고 매장 확장은 창업 3년 후 매출이 3억 이상 됐을 때 혼자 시리즈로 가맹점을 확장하겠다. 그리고 사업 위험 요소와 위기 대응의 경우 입지에 대한 위험 요소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찾아오는 가게로 만들 것이다. 초기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 요소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업체 진출에 대한 위험 요소는 꾸준한 메뉴 개발과 고품질 제품으로 경쟁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외식업 사업계획서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례를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